안녕하세요. 학생상담센터 상담사 한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지원 혁신 2번 파트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의 일환으로 톡오바웃 블루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저희 부천대학교의 학생 마음건강 위기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상담센터는 2016년도부터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정신건강 캠페인을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자살예방교육과 1:1 정신건강 진단 상담 실시를 통해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임상적인 어려움을 1:1로 직접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은 톡오바웃 블루라는 영상 콘텐츠와 정신건강 진단료 지급 사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음건강 유관기관과 회의를 진행을 하였는데,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만성적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학생들의 치료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회복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이 좌절로 이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장기적 정신과 진료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함께 벌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이 학생들과 더불어 적응에 어려움이 없던 학생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기대의 좌절과 효능감 하락 등 이러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은 마음건강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획득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회복을 위한 인적인 재정적 지원 요청 관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지었던 것은 이러한 학생들의 치료 장기화에 따른 우울이나 불안, 보호 요인의 감소로 해당 심리적 지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핵심 적응 심리 기제를 관리해야 함과 이에 따른 예방적 대응 및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는 이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 및 단기간에 이해 가능한 주제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일상적인 멘탈케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타 기관의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여 그에 맞춘 영상 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 문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상담 및 정신과 연계와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바로 톡오바웃 블루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행 기간은 4월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022년 1월 달까지로 총 2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의 사례를 공모하고 그 사례 내용을 분석하여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그를 바탕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입소문이 남으로써 위험군이 발굴이 되고 그 발굴된 학생들의 심층 상담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정신과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후 상황까지 연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는 2학기 동안 총 2,403회의 시청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앞에서 보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은 사례 공모 안내 및 수집이었습니다. 저희는 1차로 5월 달에 실시를 하였고 2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학생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였고 이를 어떻게 버텨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점이었는데 이 사례 결과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코로나 블루 간이 체크리스트,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 그리고 학생들이 겪었던 주호소 정서와 이러한 것들을 통한 심층 이슈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총 10회의 컨텐츠를 기획을 하였고요. 이러한 회차별 시나리오 및 스크립트를 구성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이 클래스에 탑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이 사업에서 저희가 중점으로 보았던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학생들이 공모한 실제 사례 내용을 기반으로 코로나 블루의 주요 위험 요인인 우울, 불안 관련 주호소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프롤로그 형식의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 사연에 대한 전문가의 고민 해결 영상을 합쳐서 15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시청 후에 사례 분석 기반 제작된 체크리스트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것을 자신의 변화 사항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례 분석과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서 학생 요청 시 심리 상담과 정신과의 연계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례 공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5월 달에 진행하였고 2차는 8월부터 10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모 방법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을 하였으며, 안내 수단은 교내 홍보 포스터 및 배너, 그리고 문자 발송과 SNS 홍보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례 공모에 참여한 인원은 총 참여자가 1,016명이었습니다. 이 사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첫 번째로 간이 체크리스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문항에 그렇다라고 체크한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보니 매우 불만족인 1, 2, 3에 체크한 학생들이 20%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따른 주호소 정서를 조사한 결과 우울하다와 불안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에서 가장 맹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들의 자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통해서 위험군 총 4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265명이 나타났으며 이 사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 공모 내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되게 중점사항으로 봤던 것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사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난 이럴 때 코로나 블루가 아닐까 생각해 봤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불안, 부정적 감정들이었고, 두 번째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무기력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접촉 기회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해 이런 것도 해봤다라는 것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취미와 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내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은 대인관계 접촉 기회의 감소와 외부 활동의 제한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례의 이 세 가지 문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에서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나타난 점과 비슷한 것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게 된 학생들은 이전에 만성적으로 겪던 학생들하고 틀리게 기존에는 적응을 잘하던 학생들이었으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간이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분석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제작을 하였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게 된 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유관기관 자가진단 리스트 취합 및 요인 추출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사례 수집을 통한 분석 데이터의 적용이었고, 세 번째는 자체 개발 전문 진단 체크리스트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범주를 세 가지로 정한 것은 우울, 불안, 정서, 인식 조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1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고 35점 이상을 위기군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 공모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사례 내용과 간이 체크리스트 결과, 주호소 정서와 대학생활 만족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13가지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10가지 에피소드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의 특징은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웹드라마 형식의 짧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솔루션을 합쳐서 제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울 정서의 과일 반화 사례, 부정적 당위적 사고 경향성 사례, 이러한 상담을 위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솔루션을 포함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예시로 제1화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라앉은 기분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사진의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제 웹드라마 형식의 캡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상담 전문가분의 본 사례 분석을 통한 솔루션 제공의 그 파트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공모함으로써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총 5화를 제작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 학교 학생들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웹드라마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총 10화의 영상 제작을 통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봄으로써 1화 대비 10화에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또한 체크를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위험군의 파악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파악된 위험군 학생은 총 56명으로 이 56명의 학생은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숫자였습니다. 이 영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우울, 불안, 정서 인식 및 조절 모든 부분에서 사전 대비 4호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을 통계적 유의미함으로써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 위기군 학생들을 학생 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상담을 한 친구들 중에서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교비를 통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진단료 및 약값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총 31명의 학생이 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만족도 조사가 현재 2학기 운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1학기 운영 결과만 여기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학교 생활이나 자격증, 이러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학생들을 보신다면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